제가 계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작성을 부탁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몇몇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이 기회에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절대로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가 올려드리는 링크에 오셔서 그런 반대 의견 작성해 주시는 거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해서 첫 번째로 우파가 실제로 행동을 하고 집결을 한다 해서 우리가 하나로 모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게 이제 단기적인 효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카운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반대 의견이 몇 개가 등록됐다 이 카운터가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숫자라는 거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파괴력이 센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좌파 언론들이 실제로 지난번에 광화문 앞에 100만 명의 우파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3만 명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숫자가 인간의 인지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입법예고 그 홈페이지에 반대 의견이 등록되는 숫자가 카운트가 되잖아요. 그게 만을 넘어가고 10만을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그 자체로 이미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첫 번째로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입법안은, 이 개정안은 10만 개의 반대 의견이 등록되었던 법안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레코드가 남아버립니다. 전에 여러 가지 법도 정말 악법이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역풍을 맞아가지고 공론화가 되어서 캔슬이 되었던 법도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은 같은 내용의 법안을 살짝 내용만 바꿔가지고 계속 개정안을 발의하는 그 법 자체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는 법 개정안들을 전부 다 카운터를 쳐야지 적어도 여기에 이만큼이나 반대하는 국민이 존재한다라는 걸 일단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왜 그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파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실리주의적이고 그리고 합리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대부분 이제 우파로 오시게 됩니다. 좌파였다가도 이런 합리주의적이고 실리적인 성격이 강하신 분,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면은 대부분 우파로 넘어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맹점 같은 게 하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이해하시기 좀 쉬울 겁니다. 실리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은 그 효율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항상 잡혀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관찰한 중도에서 우파에 해당하는 그 사이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에휴 굳이? 이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에너지를 다른 일에 쓰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에너지와 리소스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이거는 본능 같은 겁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성향을 좌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좌파나 이 진보 쪽은요, 이 합리나 실리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우파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얘네는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돌리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실리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선동에 쉽게 넘어가고 좌파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100%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진보당 정치인들이 혹은 이제 권력층이 성향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언론을 장악하는 겁니다. 왜냐? 여론을 반드시 본인들이 리딩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나라, 그러니까 애국이라는 측면에서 보잖아요. 그리고 국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보잖아요. 이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은 진보의 개념은 절대로 보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보수의 기조가 좋은 기존 것들을 보호하고 수호하고 그걸 베이스로 성장하자는 거고, 진보는 훨씬 더 급진적으로 기존의 시스템을 없애고 전복시켜가지고 평등을 이룩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의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진보는 평등,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평등을 추구하고, 보수는 집단 혹은 나라의 건강한 발전이 우선이다. 물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적당한 타협을 통해 가지고 더 나은 가치를 이뤄낼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사실 이 진보 쪽이 그런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보가 포퓰리즘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거 원툴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진보당은 포퓰리즘 원툴입니다. 그리스가 그랬듯이,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그랬듯이 포퓰리즘은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언론을 먼저 장악을 했던 거예요. 왜냐? 좌파
진보 쪽의 성향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리고 우파들은 특히 뭐 그런 얘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부자들은 그냥 떠나면 그만이라고. 합리적이고 실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신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요, 굳이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에너지가 낭비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보면은 이 생각을 조금은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대한민국이 우리 조국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사실 국민도 있는 거고요. 이 나라가 건강하게, 그리고 보수층이 명확하게 이 나라를 지지하고 있어야지 그 위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국민 생활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나라가 분해되어 버리면은 사실 우리는 정말 다 죽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헬조선 하지만 이렇게 좋은 나라가 사실 정말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살아가면서, 또 심지어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금 나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내 자식들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있고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사다리가 존재한다는 거는 정말 축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인도나 중국 같은 데 태어났어 보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북한에 태어났어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이 나아지질 않아요. 그거는 정말 비참한 겁니다. 근데 심지어 더 비참한 것은 그게 부당하다는 거를 정말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왜냐? 다 강제적인 평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다시 언론과 여론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왜 진보당이, 민주당이 왜 그렇게 언론과 여론에 목을 매겠습니까? 맨날 여론조사 하니까 뭐 민주당 지지도 높다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걔네는 그걸 잃어버리면은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게 얘네한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요, 이게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민주당 진보당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안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보이기에는 이렇게 한다고 뭐가 바뀔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고, 저도 대학생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이를 조금씩 더 먹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너무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이 극좌들이랑 이런 사람들이랑 지내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절대 이렇게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너무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당이 저런 폐악질을 부리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게 첫 번째인데, 저것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결국에 민심이 돌아서는 거예요. 민심을 잃어버리면요, 포퓰리즘 정당은 붕괴하게 됩니다. 진짜로 국민 봉기가 일어나고 국민 저항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땐 대참사가 일어난다는 걸 지들도 알아요. 이번에 계엄 겪어보니까 진짜 큰일 나게 생겼거든, 지들도. 근데 그러니까 지지층이 없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중국도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걔네도 어쨌든 제일 경계하는 게 인민들이 깨어나가지고 각성해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언론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랑 언론을 조성하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옛날에 개정안 올라왔던 것들 보시면은요, 그 입법 예고에서 뒤로 쭉쭉쭉 가보시면은 반대 의견이 기껏해야 10개, 뭐 20개, 30개, 많으면 이제 100개, 가끔 150개, 200개 있는데요. 국민들이 이걸 안 지켜보고 있고 감시를 안 하고 있다, 관심이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우리 맘대로 한다, 이 행패를 부리는 게 그래서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 2030들은 실제로 저거 안 들어가 보잖아요. 저도 그렇게 자주 들어가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국민들이 결국 다 깨어나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국민들이 지금 점점 더 알아가고 있거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럼 포퓰리즘 정당은요, 결국에는 자기들의 골수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적당한 지지층과 중도 지지층이 다 날아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게 제가 지금 이 반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반대 의견이 계속해서 쌓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여론이 형성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코드가 남잖아요. 국민의 감시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번에 폐악질처럼, 그래서 얘네가 지금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미친 짓을 막 일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게 없거든, 걔네한테.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엄청 두껍게 쌓여있다가 이게 지금 다 깎여나가기 시작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보랑 보수가 애국을 기준으로 붙게 되면은 절대로 보수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얘네가 계속 이런 미친 짓을 하게 되면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 제가 아까 올려드린 그 링크도, 여론조사도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국힘 지지율, 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를 한 거예요. 국민들이 다 깨워야 되기 때문에. 저건 정말 대단한 결단인 겁니다. 계엄이 그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걸 안 했잖아요. 그러면 공산화돼가지고 모든 국민이 다 인민이 되어버리는 건 정말 시간 문제였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분이
뭐 자기 이득을 보겠다고 저렇게 했겠습니까? 무슨 내란 수계는 무슨 얼어 죽을 내란 수계예요. 저 사람이 무슨 이득을 봤냐고요. 자기 정권인데 자기가 쿠데타를 어떻게 일으켜. 개념적으로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내란이라는 단어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겁니다. 여론이 형성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감시가 활성화되는데 그 중장기적인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 하나인 거예요. 이 싸움이 쉽게 뭐 며칠 안에 끝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끝나든 간에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걸 이어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국회 입법 예고를 들여다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정당이 어떤 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 이것이 정당한지, 삼권 분립을 해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 의식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삼권 분립이라는 거는요, 사실 2가지 이상의 당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정말로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이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방법을 찾아내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무조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절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되고요. 국민들 의견이 이렇다. 전에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도 반대 의견이 늘어났다. 이거는 반드시 타격이 갑니다. 저들이 아무리 뻔뻔하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악플을 받아봐야 뭐 10,000개까지 받아봤겠습니까? 그런 일 없거든요. 근데 악플도 어쨌든 보고 있으면 되게 짜증이 나요. 제가 유튜브 시작했던 초창기에는요. 악플 보면은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기분도 안 좋고 기분 되게 나빴고. 근데 국가 수준에서 그런 식으로 반대 의견이 올라온다고 쳐봅시다. 자신들의 개정안이 잘못되었다라는 명확한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가지고 쏟아진다면은 이거를 그냥 그러라고 해 하고 그냥 넘기는 거는 이제부터 정말 어려워집니다. 모든 개정안마다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 의견이 쏟아지면은 이들이 그걸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국회 입법 예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서 잘못된 법안이 나타난다면은 저는 계속적으로 제 채널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나라가 넘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우리 일신의 안녕을 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안전도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도 다 나라가 있을 때 가능한 거고요. 우리의 자유와 이 자유민주주의가 보장이 되어 있을 때 그 건강한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게 자칫 잘못해서 공산화가 되면은 정말 지옥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싸워야 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함께 싸워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으로 많은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은 이 사건이 끝나고 난 후에 하게 될 거라서요. 당분간은 정말 순수하게 후원의 목적으로 멤버십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후원해 주시면은 조금 더 힘을 내서 더 독하게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요. 이제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멤버분들이랑 또 이제 슈퍼땡스 쏴주신 분들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 하면서 답글을 달고 있으니까요.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다 댓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할 거리가 되셨길 바라고요. 이 일은 반드시 효과가 있고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언론 장악과 여론전을 뺏는 주춧돌이 되기 때문에 의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